이재명 리스크요? 이낙연 리스크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옵티머스 어떡할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젠 너무 추해진 이낙연 측 흑색선전 이야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충청도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측이 이걸 뒤집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뒤집지 못한다면 너도 못하게 하겠다 이건가요? 아니면 이런 더러운 흑색선전으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서로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고 이재명 측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낙연 측은 그러자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죠. 이동영 작가가 이낙연 캠프 쪽에는 일명 똥팔이라고 불리는 문파라는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자, 이동영 작가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고 우리는 이동영 작가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걸 보니 이동영 작가의 주장이 대체로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낙연의 정체를 알게 된 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입니다. 자,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게 너무 추해. 이낙연 측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뇌물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았잖아요.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 아니냐. 그건 결국 뭐냐면 뇌물로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이낙연 측이 어떤 걸로 공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측이 주장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 이재명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송두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당원 지지자들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낙연 캠프에 이 똥파리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이 마타도어는요, 이 문파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침소봉대해서 이슈로 만드는 애들이 이 문파들이에요. 똥파리들이죠. 당원 지지자와 상당수 국민들께 걱정을 하고 있다. 아무도 걱정 안 하는데요? 자,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된 것도 소득이에요. 우리가 걸러야 되는 인물들.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다면 밝힐 것은 다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요? 이낙연 리스크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옵티머스 어떡할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자, 그리고 배재정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많은 인사가 보은 인사, 정실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한 번도 휩싸인 적이 없어. 이재명 도지사는요,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 친형이 시정에 자꾸 관여하려고 할 때 그걸 잘라낸 사람이에요. 여동생은요,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보은 인사, 정실 인사, 그걸 가장 극혐하는 인물이 이재명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게 보은 인사래요. 결국은 이낙연 측이 황교익이라는 한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건 모릅니까? 무슨 보은 인사고 무슨 정실 인사입니까? 대표적인 게 황교익이라고요. 이 대목에서 이재명은 보은 인사, 정실 인사 이런 걸 안 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는 17개 광역단체장에게 연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이재명 후보만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가 사용 내역을 왜 니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그냥 쉬는 날이잖아요. 이걸 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트집 잡을 게 뻔하잖아요. 내가 쉬는 날 뭘 하든
그걸 들여다볼 자유가 있습니까? 근무 시간 내에 일하는 도중에 딴짓을 했다면 몰라도 연가 사용 내용을 제출하라고요? 그거야말로 국회의 월권 아닙니까? 양파 정실 인사와 국회 및 경기도의회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는 이재명 리스크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진짜 어이없죠.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요. 문파들, 똥파리들한테나 먹히는 거예요. 이낙연 캠프에 이런 인간들만 바글바글하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유유상종 초록동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낙연 본인과 생각이 잘 맞으니까 함께 하는 거겠죠. 자, 이제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게 이거라는 건데 너무 추하죠. 자, 이재명 측도 열받았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자, 오늘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다. 이번 흑색 선전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 이낙연 후보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정중히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시작 전인 2018년 3월 말 관보 기준 재산과 비교해 재판 종료 후인 올해 3월 말 관보 기준 재산은 총액 기준 1억 2천여만 원 감소했고 주택평가액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3억여 원이 감소했다. 공직자로서 매년 자산 신고를 하는 이낙연 후보님 등 캠프 책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건 네거티브를 넘어선 낙선 목적의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로서 중대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측도 열받을만 하죠. 성남시장 시절서부터 매년 재산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시비를 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시밭길을 걸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쪽 놈들이 내버려 뒀겠어요? 이건 알고 하는 짓이다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이재명 네거티브에만 몰입하고 있는 이 똥파리들은 이거 우리가 큰 건 잡았다, 이건 먹힌다, 이재명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던지는 것 아닙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캠프가 그걸 받아가지고 네거티브에 씁니까? 생각을 좀 하세요. 멍청해도 유분수지. 자, 이재명 측이 진짜 열받았습니다.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행위고 사과하라, 그리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라,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자, 이러니까 이낙연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낙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팀이 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니까 원팀이 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과하라고요. 재발 방지 약속하라니까 원팀 운운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요. 귓구멍이 막혔나? 뇌 CT를 좀 찍어보세요. 뇌에 언어를 인지하는 기능이 이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해. 국민들이 질문해도 그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아프면 치료를 받으세요. 대통령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팀이 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지금 국회에서도 난리죠.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 법안 또 막혔습니다. 박병석, 윤호중, 민주당의 수많은 수박들 180석을 준 이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절 쓸모가 없는 양아치 같은 국회의원들 협치하겠답니다. 이준석은 이 언론중재법 관련한 토론회 100분 토론 30분 전에 펑크를 냈어요. MBC는 부랴부랴 대체방송을 준비하느라 고생 좀 했겠죠. 이런 애들하고 협치를 한다고요? 180석을 왜 줬는지 아예 모르는 인간들, 정치를 그만해라. 협치 운운하는 것들 중심에는 이낙연 계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유권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하지는 않고 오로지 이재명 까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거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입법들조차도 협치 운운하면서 깔아 뭉개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추하디추한
이낙연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